생명이 넘쳐 흐르는 곳. 생명의 소리로 또 다른 새날을 맞는 그곳, 한탄강. 그것은 살아 숨쉬는 작은 우주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가? 물 안팎으로 수많은 생명을 품어 기르는가? 한탄강은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운다.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한탄강의 360년 그 물줄기를 따라 살고 있는 생명들의 뒤를 쫓았다. 한탄강은 숨겨진 절벽과 협곡을 휘돌아 흐르는 사행천이다.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사람들이 한탄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한탄강의 절경을 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래프팅이다. 우리는 지난 이른 봄, 할미꽃이 막 피어날 무렵 한탄강 탐사를 하면서 생명을 보듬을 수 없을 것 같은 주상절리에서 반가운 생명문화재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밤하늘의 제왕, 수리부엉이가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실어 나르는 수리부엉이 수컷. 수리부엉이 부부의 바지런함은 새끼를 살찌게 할 것이고 한탄강의 건강한 식구는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주상절리 절벽이 천혜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한탄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수의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 제작진이 이른 봄에 찾았던 둥지엔 이젠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수리부엉이로 성장한 새끼가 때마침 이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걱정이 한데 오러져 불안한 녀석. 한 걸음 떼기가 영 용기가 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곧 이소를 해서 한탄강에 건강한 삼터를 꾸릴 것이고 그곳에서 어미와 아비의 삶을 따라갈 것이다. 꽃잔치가 한탄강의 물줄기를 따라 이어지면 우리 물고기들도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고 생명의 향연을 벌인다. 철쭉꽃이 필 무렵 얼음이 녹을 때쯤에 함께 나타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얼음치가 한탄강에 봄이 왔음을 알린다. 밖에서도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찾아 산란하는 얼음치. 벌써 한탄강엔 얼음치의 생명 탄생 작업이 시작됐다. 얼음치의 산란지로는 자갈과 모래가 깔린 여울로서 인적이 드문 한탄강이 안성맞춤이다. 여느 물고기들처럼 얼음치의 사랑도 빛과 수온의 영향을 받는다. 사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온인 20도. 이제 얼음치의 본격적인 사랑은 시작된다. 20도 되죠? 여기저기에 있는 산란탑의 크기는 모두 달랐고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것은 직경이 60cm나 됐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알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얼음치의 독특한 습관인 산란탑.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얼음치의 산란 행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간 촬영을 시도했다. 새벽 1시쯤 얼음치의 짝짓기가 끝난 후 곁다리로 있었던 굶주린 퉁가리 녀석이 사랑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들의 알을 신나게 파먹어버리고 약육강식, 그곳의 질서는 그렇게 이어져 왔다. 산란탑 근처를 떠날 때까지 얼음치 암컷은 쉴 새 없이 돌을 물어와 알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촘촘하게 산란탑을 다지고 얼음치 암컷이 사라진 다음 날 산란탑의 높이는 하루 만에 10cm 이상 높아졌다. 점액질로 한데 엉겨있는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모습. 그러나 오늘을 넘겼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게 바로 자연 속의 삶이다. 보통 산란탑 안에서 어른 성어로 자랄 확률은 10% 미만. 그러나 이렇게나마 얼음치를 만나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의 하나가 바로 한탄강이다. 서로 먹고 먹히는 건강한 먹이사슬. 그 사이에서 요행이 살아남은 알에서 치어들이 부화했다. 모래알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작은 2mm 길이의 작은 치어들. 이제부터 그들도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을 이겨내고 한탄강에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얼음치의 산란이 끝날 무렵이 되면 한탄강의 물고기들은 이제 좋은 산란처를 찾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한탄강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묵납자로도 산란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개의 산란관을 꼽아 산란하는 물고기인 묵납자루가 많다는 것은 강바닥에 건강한 조개류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며 한탄강 물속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벚꽃이 만개한 5월, 얼음치의 산란이 끝나는 계절이 되면 한탄강의 많은 물고기들은 더 나은 조건을 갖춘 상류를 찾아 포기할 수 없는 긴 여행을 떠나야 한다. 생존을 위해 더 좋은 산란처를 찾아가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길. 그래서 산란철이면 물살이 거세게 떨어지는 직탕 폭포 밑에 길이 막힌 수많은 물고기들이 모여있다. 힘을 비축해서 어렵지만 도전을 한다. 물고기들에게 직탕 폭포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분단의 장벽이다. 만만찮은 첫 관문.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저 높은 곳으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수십 차례의 몸부림 끝에 마침내 하나, 둘 도전에 성공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만 굽이굽이 물길이 사행천인 한탄강은 돌도 많고 물살이 거세서 작은 물고기들에게는 상류로 거슬러 가기에 힘든 두 번째 관문이다. 물고기들은 다음의 도전을 위해 물살이 거세지 않은 곳에서 힘을 비축한다. 한탄강 물고기들의 가장 큰 관문은 바로 인간의 편리 때문에 만들어진 수중보다. 갈 수 없는 곳. 그러나 가고 싶은 상류의 물길로 한탄강을 그렇게 나누어 놓았다. 인간의 잣대로 만든 수중보의 한쪽엔 물고기들의 길인 어도가 있지만 물살이 거세고 턱이 높아서 물고기들은 전혀 다닐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물고기들은 그저 힘겹게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길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곳에 숨어있는 복병, 바로 검은댕기 해오라기. 숨소리를 죽여가며 물줄기를 노려보던 검은댕기 해오라기. 온몸을 마치 표창처럼 던져 먹이 사냥에 성공한다.
욕심이란 끝이 없는가 보다. 명당 중에 명당을 꿰차고 있는 무리의 서열 1위.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는 녀석들에게 가차없는 공격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두 번째 명당 자리를 차지한 녀석. 그래도 오늘 사냥에서는 꽤 재미를 본다. 몸싸움에서 밀려난 서열 3위. 녀석의 사냥터는 바로 수중보 물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니 오늘 사냥은 글렀다. 처절하게 살아남으려는 피라미의 마지막 몸부림.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무섭도록 정확한, 그러나 자연이 정한 생존 본능에 섭니다. 이런 자연의 약육강식의 원리도 통하지 않는 한탄강의 영북대. 물조차 메말라버린 유명무실한 어도가 있는 높이 7m의 영북댐은 한탄강 물줄기를 갈라놓는 분단 장벽이 되고 있다. 소수력 발전소 밑에 농업용보가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어도가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이 어도를 이용해서 국지적으로 회유하는 종이라든지 또는 대규모로 알을 낳기 위해서 회유하는 종들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도들은 개선이 되어야 이 한탄강의 어도가 물고기들이 위와 아래가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그래야 자원량들이 충분히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한탄강에 가장 적합한 어도는 강바닥을 기어오르는 뱀장어 같은 어종들을 위한 유수식 어도다. 유수식 어도는 수중보 높이 1m마다 그 길이를 20m로 늘려 만든 경사도가 완만한 형태다. 이런 어도가 설치된다면 한탄강의 생명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물고기들의 여행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곳곳마다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큰 여울 한탄강엔 또 다른 생명들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산 증인인 한탄강에는 동양 최대의 사격장인 다락터가 있다. 한탄강의 360리 물길을 따라 탐사하는 제작진에게 다락터는 생명의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다. 늘 포탄이 떨어지는 사격장 주변이 풀들이 자랄 수 없는 민둥산처럼 되어버린 다락터. 우리는 지난 여름부터 군인들의 사격 훈련이 없는 날이면 한탄강을 둘러싸고 있는 다락대의 능선을 따라 탐사를 계속했다. 포탄이 떨어지는 다락터에서 큰 동물들의 생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깎아지른 듯한 다락터의 중간 능선에서 휴식을 취하던 제작진 앞에 갑자기 등장한 붉은 점 모시나비. 완전 양지 식물인 기린초가 있는 다락터. 그곳엔 거의 자취를 감춘 줄 알았던 멸종위기종 붉은 점 모시나비가 생명의 산실 한탄강의 자연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모시같이 하얀 날개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힌 붉은 점 모시나비는 노란 기린초만 먹고 사는 나비다. 우리 민족처럼 단아한 멋이 흐르는 나비. 지천으로 피어있는 기린초 군락은
더 많은 수의 붉은 점 모시나비가 서식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했다. 그래서 제작팀은 다락터의 정상까지 그 탐사 범위를 확대했다. 다락터 정상에는 붉은 점 모시나비가 1000마리 이상 집단 서식하고 있었다. 삼척 하장면 다음으로 큰 집단 서식지를 발견한 것이다. 끝없이 피어있는 다락터의 기린초 군락지. 그곳은 붉은 점 모시나비의 이 세상 제일의 낙원이다. 천여 마리의 나비가 제 세상을 만난 듯 나풀거리며 기린초를 옮겨가며 배를 채우고 있었다. 지천으로 나풀대는 나비를 보며 우리는 순간 붉은 점 모시나비가 왜 그렇게 귀한 곤충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얇은 창호지 같지만 겹겹이 기와장 모양으로 쌓인 나비의 날개는 빗물에 젖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만물의 사랑을 위한 계절. 그들은 이때를 위해 지난 1년을 숨어서 기다렸다. 겨우 25일밖에 살지 못하는 나비에게 단 한 번 주어지는 짝짓기 기회. 암컷과 수컷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종족 보존의 법칙. 열흘에서 기껏해야 겨우 한두 달밖에 못 사는 나비. 그래서 이 시기의 대부분을 짝짓기에 바친다. 격렬한 짝짓기가 끝나고 허망할 정도로 빨리 달아나 버리는 수컷. 태어나서 할 일은 다 마친 붉은 점 모시나비에 비해 힘겹고 위태로워 보인다. 짝짓기를 다 마친 붉은 점 모시나비는 올해의 할 일을 다 끝냈다. 쇠잔해진 육체에 미련이 없는 듯 그렇게 제 몸을 내어버린다.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늦봄의 숲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 경쟁. 붉은 점 모시나비도 그 먹이사슬 고리는 비켜갈 수 없다. 이제 날개만 남아있는 처연한 모습이지만 붉은 점 모시나비의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이 될 것이다. 이들이 한탄강에 깃든 이유는 모두 같다. 바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기린초가 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 충족되는 한 붉은 점 모시나비는 계속 한탄강을 생명의 산실로 삼을 것이다. 지난 1월, 우리는 다락터의 겨울숲 속에서 직경 1.5cm의 붉은 점 모시나비 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드디어 갓 태어난 애벌레의 더디고도 힘든 첫걸음이 시작된다. 나비가 유충으로 겨울을 나듯 기린초도 첫 싹을 틔우고 먹는 양도 적고 움직임도 적은 일령. 겨우 엄지 손톱 정도로 눈여겨보지 않고는 잘 보이지 않는다. 허물을 벗을 때마다 1령, 2령, 3령, 4령, 5령 이렇게 성장한다. 벌써 녀석은 두 번째 탈피 끝에 3령이 됐다. 드디어 4cm 정도의 길이로 애벌레의 마지막 단계인 5령 애벌레가 되었다. 햇빛이 비치는 11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큰 활동 시간으로 주로 먹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점차 먹성도 줄면서 행동이 느려지면 곧이 틀 때가 된 것. 화려한 나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엉성한 고치를 틀어놓는다.
고치 안에서 탈피를 반복하며 번데기는 점차 성충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화려한 모습의 성체로 태어나기 위한 긴 기다림. 이제는 그 기다림도 거의 끝나간다. 벌써 번데기가 된 지 7주. 번데기가 잠시 움직이는 듯. 순간 등 쪽이 갈라지면서 번데기를 탈피했다. 불과 1분 정도의 짧은 순간, 나비로의 새로운 탄생. 붉은 점 모시나비의 우화는 그렇게 5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나비가 되면 우선 기린초 줄기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뱅뱅 그곳을 1시간 남짓 헤매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는다. 알에서 나비가 되는 확률은 5% 미만. 결국 200여 개의 알에서 나비는 10여 마리밖에 태어나지 않는다. 나비로 우화되었다고 끝은 아니다. 길고 지루한 기다림 끝에 서서히 그 날개를 편다. 녀석은 비상을 위해 날개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제 형태를 만들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날개색은 투명하게 바뀌면서 서서히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날개가 완성되는 시간은 1시간. 날개에 붉은 점이 들어있는 나비는 전 세계적으로 모두 4종. 그래서 채집이 금지되어 있다. 한탄강의 붉은 점 모시나비는 다른 지역의 나비보다 날개에 붉은 점이 또렷하고 그 크기가 훨씬 커서 아름답다. 마침내 고행을 끝내고 기다림 끝의 첫 비행이다. 지조 있는 선비 같은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붉은 점 모시나비. 그 먹이 풀인 기린초가 건강한 이곳이 어쩌면 그들의 마지막 안전지대일지도 모른다. 다락터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늘 군인들의 사격 훈련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곳엔 언제나 불발탄이 곳곳에 널려져 있다. 사람들에겐 공포의 땅이다. 그러나 훈련이 없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다락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붉은 점 모시나비에게는 최대의 위협 요인이다. 훈련이 없을 때도 군 사격 통제소의 고성능 망원경으로 철저히 감시한다면 능선을 따라 들어가서 붉은 점 모시나비 채집은 절대 불가능하다. 능선을 지키는 일은 바로 멸종 위기에 몰린 붉은 점 모시나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한탄강 다락터의 생명은 붉은 점 모시나비와 함께 숨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간섭이 없는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붉은 점 모시나비의 다급한 외침. 우리는 더 이상 그 외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리를 지어다니는 고슴도치 녀석이 오늘은 어째 저 혼자뿐이다. 봄나들이 나왔다가 길을 잃었나 보다. 온몸이 무기인 고슴도치 새끼는 아직 혼자는 겁이 나나 보다. 연신 주위를 둘러보면서 경계의 빛을 띠며 어미의 흔적을 찾는다. 한 시간 남짓 주위를 뱅뱅 돌던 녀석.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인지 나무 등거를 찾아가 이내 낮잠을 청한다.
고슴도치가 배회하던 바로 옆 숲속에선 짝짓기를 앞둔 청호반새 수컷들의 날개짓이 유난히 바쁘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의 마음에 안 들었을까? 셀쭉 암컷이 그냥 자리를 뜬다. 오늘은 꼭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는 수컷. 그동안의 사랑의 승강이를 오늘 마무리 지을 참인가 보다. (1단계) 작전, 수컷의 선물 공세. 그러나 암컷은 선물만 받아들고 여전히 고자세다. 하지만 이 선물 공세는 가장 확실한 작전이다. (2단계) 작전. 계속 망설이던 청호반새 아가씨. 마침내 못 이기는 척 청호반새 총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일찌감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암컷을 독차지한 수컷. 개 중의 녀석은 운이 좋다. 꼬박 반나절을 걸려 만든 보금자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작은 우주다. 알을 낳느라 고생한 아내의 몸보신으로 개구리 사냥을 했는데 아이고, 그만 다 잡은 걸 놓쳐버렸으니 아내에게 면목 얻게 됐다. 점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그래도 한탄강변은 개 중에 처지가 나은 편. 그래서 청호반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한탄강일지도 모른다. 이 여름의 끝,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한 청호반새는 내년에도 한탄강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5월, 한탄강이 한바탕 시끄러워지는 계절이다. 한탄강 숲속 한쪽에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또 한창이다. 앞에 뿔이 사슴뿔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 사슴풍뎅이. 오늘 싸움은 영역에 들어온 암컷 때문에 일어났다. 암컷 쟁탈전은 먹이 쟁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다. 그러나 암컷의 앙탈도 만만찮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컷이 아니다. 일단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수컷. 달콤한 사랑 끝에 곧 사랑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승자가 결정되면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사슴풍뎅이 녀석들이 짝짓기를 할 그 즈음 숲속도 사랑을 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난다. 바야흐로 숲속은 사랑의 계절이다. 곳곳에서 이새를 낳는 일련의 행위로 시끄럽다. 싱숭생숭한 봄날, 숲속 사랑의 속삭임이 방해가 되는지 쉬 잠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비단 사슴벌레. 녀석도 한탄강의 숲속에서 은밀한 사랑 노름에 빠져 짝을 찾아 배회하고 있다. 암컷은 덩치가 수컷보다 1.5배 정도 크고 빛깔이 구릿빛이다. 마치 광택을 낸 것처럼 반짝이는 등껍질은 빛을 받으면 청동빛의 아름다운 광택이 난다. 사슴벌레 가운데서 가장 크기가 작고 유일한 주행성인 곤충이다. 나뭇잎이 수북한 숲속에서 우리는 지난 봄의 산란에서 올 가을이면 고치를 들 애벌레를 발견했다. 다우리아 사슴벌레 애벌레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비단 사슴벌레 애벌레. 고사목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성충으로 우아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갑작스런 제작진의 습격에 개미들도 알들을 옮기느라 난리가 났다. 숲속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비단 사슴벌레. 녀석들의 사랑 덕분에 한탄강의 숲속은 조금 더 풍성해질 것이다. 6월, 사람에겐 한 달은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한탄강을 터전으로 삼은 모든 생명체들에겐 일생의 숙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잠에서 깨어나서 짝을 만나고 잉태하고 산란하고 꽃 피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 더욱 풍요로운 속에 있는 것이다. 비단 사슴벌레의 달콤한 사랑 끝에 맺은 결실. 그 결실은 내년 봄 한탄강 이 숲에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여름의 태양은 용늪을 더욱 메마르게 한다. 습지가 마른다는 것은 습지에 기대어 사는 생물들에게 종말을 뜻한다. 제작진은 용늪의 생태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돼서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용늪에는 뜻밖의 반가운 손님, 금개구리가 있었다. 몸 길이 6cm 정도의 두 줄의 금색 줄무늬가 양쪽에 있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펜 참개구리와 금개구리가 사이좋게 함께 살고 있었다. 뜻 보면 금개구리와 비슷해 보이는 참개구리. 그러나 참개구리는 양쪽에 두 줄의 금빛 줄 이외에도 줄무늬가 있는데 그것에 반해 금개구리는 몸에 황금빛 두 개의 줄만 있다. 탄생과 소멸의 영원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용늪의 여름. 여름은 용늪의 또 다른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다. 다른 양서류와 마찬가지로 금개구리도 작은 잠자리나 곤충들을 잡아먹고 산다. 행동이 굼뜨던 금개구리 녀석. 사냥감을 발견하는 순간 금개구리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우면서도 재빠르게 변한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사냥 성공. 여유 있게 만찬을 즐긴다.
용늪에 불청객이 나타났다. 바로 금개구리의 천적인 뱀이다. 녀석이 여유 있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아마도 금개구리를 노리고 가는 듯. 먹고 먹히는 신경전이 살아있는 곳. 용늪엔 생명의 건강함이 넘친다. 건강한 먹이 사슬의 현장. 그러나 갑자기 다가간 제작진의 카메라에 놀랐는지 사냥감도 버려둔 채 스르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린다. 암컷을 찾는 수컷의 노래가 한탄강 용늪의 숲풀에 울려 퍼지면 무더위가 시작된 것이다. 초봄에 끝내는 다른 개구리와 달리 금개구리의 짝짓기는 한여름이 되어서야 시작된다. 그런데 제작진의 카메라에 잡힌 금개구리는 암컷을 찾아 울음주머니를 부풀리면서 신나게 울고 있었다. 금개구리는 울음주머니가 없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제작진에 의해 금개구리도 울음주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금개구리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금개구리가 울음주머니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서도 금개구리 울음주머니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개구리에서 울음주머니가 나타났고 그것을 또 직접 관찰을 했습니다. 등에 올라탄 몸집이 조금 작아 보이는 놈이 수컷. 금개구리의 짝짓기는 수컷이 암컷의 등에 올라타 꼭 껴안은 채 산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 걸리기도 한다. 참개구리의 알은 한꺼번에 뭉쳐있는 것에 반해 금개구리는 수초 가장자리에 여러 차례 분산해서 알을 낳는다. 늦게 낳은 만큼 위험을 많이 분산시키고 새끼들의 살 공간의 확보를 위한 나름의 자구책으로 취하는 방법이다. 반투명 우무질에 쌓여있는 천여 개의 금개구리 알은 초여름, 사흘 만에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연한 금색을 띤 금개구리의 올챙이는 용늪의 작은 구슬처럼 보인다. 나흘 만에 벌써 눈이 또렷해지지만 쉽게 움직이지는 못한다. 갑자기 이웃논의 오리 가족들이 용늪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우리는 금개구리의 올챙이가 무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그러나 오늘은 별탈 없이 무사했다. 하지만 오늘처럼 계속 무사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물거미와 금개구리의 사랑이 결실을 볼 때 이웃 사촌 뚠부기도 구애가 한창이다. 어찌된 일인지 수컷만 2마리. 녀석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열렬한 구애를 하는데 논을 옮겨다니며 구애를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도 뜸부기 암컷은 코빼기도 볼 수 없다. 마음이 급해진 한 녀석은 무작정 암놈을 찾아 용늪 쪽에 건너오면서 뜸부기의 싸움도 더 이상은 없었다. 금개구리가 알을 낳은 지 사흘이 지나자 이제 용늪에는 노란 빛깔의 올챙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오기 시작했다.
끈질긴 시도 끝에 보호막을 뚫고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올챙이들. 부화하는 동안 모든 힘을 다 써버린 탓에 올챙이들은 한동안 활동을 못한다. 이 시간은 바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제작진은 10여 년 전 원로 거미학자가 은대리 용늪에서 잡은 물거미 30마리를 풀어놓았다는 광릉 수목원의 한 습지에 물거미가 서식하는지 조사해봤다. 여기 요거 지내면 여기에 깊은 물이 하나 있어요. 모든 조건이 비슷했지만 물거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결국 물거미의 국내 유일한 서식지는 현재까지 용록뿐이다. 어찌 보면 논 사이의 잡초밭 같은 곳. 이제 보호를 넘어서 용록에 대한 복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금개구리, 물거미처럼 이 땅에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호하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물거미 종 자체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 물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늪지 자체가 상당히 물이 고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물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보다시피 이 펜스 주변에 농작물들이 지금 심어지고 있고 논도 여기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에서 사용했던 물이 이 늪지로 들어가면 바로 농약을 쳤던 그 농약 성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에 사용했던 물은 밖으로 돌리고 자연적인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늪이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는 늪에 물이 공급되는 길을 우선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용늪의 초지화를 막기 위해서 늪과 도로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고 은대리 용늪 일대를 모두 자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서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름을 재촉하는 담비. 이 담비와 함께 숲속의 생명들도 연걸어갔다. 큰 비가 지나간 6월 말, 사라져가는 생명체들의 고향 한탄강에 또 다른 생명체가 깃들었다. 바로 자라 녀석이 한탄강의 모래톱에서 서둘러 떠나는 것을 제작진은 목격할 수 있었다. 아마도 산란을 위해 이곳에 찾아든 듯 싶다. 우리는 자라가 황급히 떠난 자리의 모래톱에서 9개의 자라알을 찾을 수 있었다. 거 있는데 요 가상자리로 파보세요. 한번 파봐요. 저기 파봐. 쭉 파봐. 나오잖아요. 한탄강 자라에 본격적인 짝짓기 철이 시작된 것이다. 와. 제작진은 한탄강 모래톱에서 일어나는 자라의 산란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자 한탄강 물속에선 자라 한 쌍이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고
사랑을 나눈 지 얼마 후 자라는 모래톱의 적당한 산란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한 시간 정도 모래톱에 웅크리고 앉아서 알을 낳던 자라. 무엇에 놀랐는지 채 산란 구덩이도 메우지 않고 물속으로 황급히 내달아 버렸다. 그로부터 60일 후 8월 말 모래 구덩이에서는 새끼 자라가 힘겹게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양 한탄강 물속의 또 다른 식구가 되었다. 물 안팎으로 생명을 보듬는 강. 그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에 그 존재를 기록한다. 한탄강은 사라져가는 생명체들의 작은 고향이다. 작고 큰 생명들의 치열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강. 그 강은 생명의 산실이고 그 산실에서는 지금도 생명의 잉태와 탄생이 계속되고 있다. 한탄강.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생명의 산실을 지키는 일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한탄강은 하나 둘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생명문화재의 마지막 보고이기 때문이다.